네, 반갑습니다. 개인 투자분들 수익맨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오늘은 순이익 10배 상승이 예상되는 기업을 가지고 왔고요. 이 기업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지금부터 5배 정도 상승 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어떤 종목인지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경제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금리가 꽤 높은 수준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에서는 금리를 당장 내리기보다는 지금처럼 유지를 하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보자면 아직까지 미국의 경제 상황이 크게 나빠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물가가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 점점 안정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물가가 안정이 된다면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연준에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물가잖아요. 물가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물가가 안정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리는 것도 금리를 올리는 것도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뉴욕 연방은행 총재인 윌리엄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선제적으로 금리를 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제 흐름이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미리미리 금리의 방향성을 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먼저 움직이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아직까지 금리 방향성에 대한 그런 명확한 의견은 없다라는 것을 좀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근데 뭐라고 또 이야기를 했냐면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실질 중립금리, 그러니까 현재 미국에서 가장 이상적인 금리라고 볼 수 있는 이 중립금리는 수치를 약 0.7%에서 1%. 그러니까 미국은 현재 0.7%에서 1%의 금리가 가장 이상적인 금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지금의 금리는 이 실질 중립금리보다는 높죠. 그래서 금리가 높으면 경제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미국의 금리는 경제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상태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뭐 이런 부분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데 최근에 또 어떤 소비 동향이 나타나는지 이 윌리엄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좀 활발히 하고 있긴 하지만 선택적으로 좀 줄이는 모습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지성으로 돈이 많기 때문에 막 사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것들은 이제는 굳이 지출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보이고 있고 그게 확대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의견을 내놨고요. 그래가지고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작년보다 둔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실업률도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연준이 보기에는 침체 구간까지는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확실하게 내릴 명분을 찾는다면 경기 둔화보다는 경기 침체 쪽으로 가야 확실하게 금리를 내릴 수 있고 그 금리 내리는 부분에 있어서 방향성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경제 흐름이나 또는 주요 지표들이나 또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지금 활짝 웃고 있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후보를 이렇게 경선을 통해서 올라왔는데 자격을 박탈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법적이나 정치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는 이런 부분들을 또 처음 보는데, 그래서 또 이제 한덕수 후보가 또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이렇게 등록을 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지금 내부 분열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자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니까 뭐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현재 상황만을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또 이제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식쟁이들은 어차피 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물론 신경을 쓰시겠지만, 일단은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 정책주 랠리가 또 나오잖아요. 그 흐름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당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정책을 계속적으로 밀어붙이는지 이 부분을 파악을 하고 우리가 지금부터 정책주들을 잘 공략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4배, 5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 때도 그랬고요. 박근혜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문재인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윤석열 때도 그랬고, 항상 당선 이후 정책주들이 크게 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특히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정책주들이 대선 전에 움직이는 흐름보다는 대선 이후로 정책주들이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어떤 정책에 대해서 좀 이제 강조를 하는지 제가 또 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AI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4x4라든지 DSC 인베스트먼트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크게 갔죠. 그 다음에 이제 방위입니다.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코스피 5000 시대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 조작하는 놈들, 그 다음에 대주주들 상속시키려고 주가 누르는 양아치들 다 때려잡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법 개정,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염원하던 그 상법 개정도 이렇게 추진을 한다고 하니, 과연 이게 실현이 되면 우리 주식쟁이들은, 특히 국장 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지금이 적극적으로 매수할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실적이 극적으로 회복되는 종목들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저희 채널에서 항상 강조드리는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대부분 어떤 종목들을 드리고 있냐면, 적자에서 흑자로 크게 전환되는 종목들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기본 5배, 크게는 10배, 20배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요 코스피 5000 시대 요 흐름이 정말로 실행이 된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 국내 시장은 굉장히 좀 매수할 만한 그런 이제 가치가 있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자, 반도체 특별법 신속적으로 개정하고요. 그 다음에 국산 반도체 최대 10% 세 공제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잘하는 그런 산업들을 밀어주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봤을 때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뭐냐? 사실 민주당 하면 이 원전, 에너지 쪽에 대해서 좀 이제 민감하잖아요. 원전, 과거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는 이제 탈원전 해가지고 아주 그냥 자살골을 넣었던 그런 이제 흐름이 있었는데, 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전을 탈원전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또한 적극적으로 키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믹스를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이런 개념을 좀 이제 만들었는데, 사실 뭐 굉장히 뭐 좋은 그런 이제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실행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전력 구조를 보면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친환경 에너지들은 호남 지방에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요. 자, 그런데 그게 수도권까지 올라가질 못합니다. 정작 수도권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내 그다음에 공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조 공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수도권에는 전기가 공급이 안 되고, 오히려 호남지방에 공장이 없는 호남지방에서는 전기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에너지 고속도로가 실질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그러면 전력 부족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실행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기대감, 우리 주식 투자자들은 항상 기대감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의 변동성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태양광 쪽으로 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해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일단은 미국에서 동남아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관세를 300% 아닙니다, 여러분들. 3,521%를 때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00원에 파는 태양광 패널이라면 35배 이상의 가격으로 팔게끔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아예 떨어져서 아무도 안 사겠죠. 자, 그리고 이제 왜 동남아산 패널에 이렇게 큰 관세를 때리느냐? 뒤에 중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중국의 보조금을 받아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회 수출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큰 관세를 받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산 태양광 전지에 대해서도 관세를 3,521%를 부과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지금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는 3,500% 관세를 받고 있어요. 왜냐? 지금 미국의 대부분 80~90%의 태양광 패널이 다 중국산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용납 못한다. 너네들이 이제 장사 못한다. 그냥 퇴출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대신에 우리나라한테는 너네들은 안 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태양광 업체들이 앞으로는 수익이 크게 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동안 10년 동안 미국의 태양광 업체들이 전 세계를 장악할 때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들 많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살아남은 태양광 업체들은 이제 그 수익을 그 인내를 보상받을 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태양광 업체들이 굉장히 큰 폭의 수익이 나지 않을까, 실적 개선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광 그게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실 텐데, 이제는 태양광도 원전만큼의 효율성을 낼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이렇게 촉망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태양광을 가지고 뭐 100kW의 전기를 만든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전기는 20밖에 안 됩니다. 20kW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가는 도중에 전력 손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ESS가 있으면요, 이 태양광 에너지도 전력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100kW의 전기를 태양광으로 생산을 했을 때 ESS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전기를 저장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100을 만들면 여기에 70이 저장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정이나 공장으로 쓰는데 70 아니면 50 정도로 늘어날 수가 있어요, 효율성이. 그렇기 때문에 ESS로 전력의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자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ESS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장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해간 이 ESS랑 태양광이랑 같이 성장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쪽으로 해서 계속 눈여겨 보셔야 되겠고, 오늘의 주제가 실적이 10배 성장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저희 수익맨 채널에서 100% 무료로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투자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그 데이터를 시각화시켜 드립니다. 보기 편하게. 그 다음에 그 자료들을 가지고 공통점들을 항상 분석을 해요. 수익이 나는 공통점들이 뭔지, 급등하는 공통점들이 뭔지, 또는 하락하는 공통점들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데이터화 시켜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솔루션을 제시해 드립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장시하기 전에 주요 뉴스들을 싹 다 정리를 해서 관련된 종목들과 그 속의 대장주들을 자 포착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0개, 3,000개 종목들을 다 압축을 하는, 20개, 30개로 압축을 하는 그런 작업을 매일 아침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단위, 일주일 단위, 한 달 단위, 1년 단위로 요 데이터들을 계속 학습하시고 공통점들 뽑아내신다면 분명히 재료를 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찰력이 생길 것이다.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매수 타점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눌림목 매수 타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급등주들의 공통점이나 그다음에 메이저 수급들을 추적하면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수익 낼 수 있도록 방향성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작성한 전자책들 무료로 텔레그램방 안에서 또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컨텐츠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창 상단에 링크 터치하시고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의 뭐 전화번호나 이런 개인정보들 하나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일단 눈여겨보셔야 되는지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자,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고점 대비 60%가 빠졌어요. 저는 항상 저희 수익맨 채널에 종목을 좀 언급을 드릴 때 항상 저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좀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제 부담 없이 매수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점 대비 70%, 80% 빠진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실적이 개선이 된다면 크게 가거든요. 그러면 이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왜 이렇게 하락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네, 태양광 업체인데 장사가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실적이 계속적으로 안 나오니까 당연히 주가도 이렇게 하락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하지만 이제는 실적이 개선되는 분위기고 특히나 실적이 폭발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흐름에 있어서 꾸준한 우상향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도 이때도 이제 친환경 관련해서 좀 좋은 흐름이 나왔었는데 강한 흐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정도 흐름만큼의 상승은 좀 발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의 흐름도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주봉, 월봉 다 괜찮은 흐름이니까 잘 눈여겨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 바로 수급입니다. 자, 수급을 보시면 자,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 이 세 개의 매수 주체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해야 그래야 우상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연기금에서 굉장히 강력한 순매수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시가총액이 3천억짜리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연기금이 이날 여기서 30억을 매수를 합니다. 3천억 중에 30억이면 거의 1%잖아요. 시가총액 대비 0.3% 이상 매수하는 것을 대량 매수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연기금이 여기서 대량 매수를 하고 계속 매수세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급적으로 굉장히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재무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 흐름을 봤을 때 당연히 2021년도, 2023년도를 보시면 순이익이 적자예요.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9억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도에는 순이익이 180억까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2026년도에는 250억까지 순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실적이 10배 정도 개선이 되는 흐름이죠. 이 정도 개선이 된다면 꾸준한 우상향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채가 많은 것도 아니죠. 안정성도 충분히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뭐 ROE나 이런 부분들이나 영업이익률의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면 분명히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눈여겨 보시고요. 일단은 뭐 어떤 구간에서도 이제 매수해도 괜찮지만 항상 가장 좋은 자리는 한 29,600원, 29,500원 저점과 고점에 이렇게 사등분선을 그어가지고 딱 눌리는 자리, 이런 자리들이 좀 이제 괜찮은 자리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솔루션도 제가 강조를 드렸던 그런 이제 업체죠. 자, 하나솔루션도 고점 대비해서 무려
78%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고점 대비 78%가 하락을 하고 바닥권에서 이제 살살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왜 반등을 해주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결국 실적이 개선이 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실적이 우상향을 하게 되면 어차피 주가는 고평가를 그릴 때도 있고요, 적정 주가를 그릴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저평가를 그릴 때도 있습니다. 어차피 실적은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면 요 흐름을 반복을 하면서 실적을 따라가요, 주가가.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솔루션도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에 있어서 계속 고평가와 적정 주가와 저평가를 그리면서 꾸준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분명 지금은 강력한 저항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저항을 맞고 눌리는 자리가 나오면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죠. 최근 들어가지고 4월 말부터 해서 계속 개인들만 매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사모펀드나 연기금이나 투신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죠. 요 세 개의 매수 주체들이 꾸준하고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준다면 그런 종목들은 우상향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강력한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변동성이 없었고요. 계속적으로 이 메이저 기관들이 사모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재무 흐름을 보시더라도요, 2024년도에 무려 순이익이 1조 이상입니다만, 자, 앞으로 순이익이 뭐 7천억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솔루션까지 좀 이제 알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태양광 업체들 좀 이제 알아봤고요.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태양광 업체들이 ESS 시장도 발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산 태양광도 이제 다 퇴출이 되고 있고, 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슈퍼사이클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항상 댓글과 좋아요 남겨주시는 분들 우선 제가 답글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물러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익!